새벽 3시 인천항 끝자락 달빛 포구 피자집에 마지막 불꽃이 꺼진다. 이란이는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털며 바닥 청소를 시작한다. 쓸고 닦고 정리하는 일 50년 넘게 해온 손놀림이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강민우가 화덕 앞에서 잔불을 정리하며 인사한다. 35살 피자이올로 이 가게의 에이스지만 요즘 표정이 어둡다. 이란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인다. 말이 많지 않다. 작년 장마에 30년 운영하던 경로식당이 침수되며 모든 것을 잃었다. 보험도 없었고 재기할 나이도 아니었다. 그래도 손을 놀릴 수는 없어서 인천으로 올라왔다. 화덕에서 나는 소리가 좋다. 장작이 타면에는 작은 폭음들, 벽돌이 식으며 삐걱대는 소리.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이란이는 청소를 마치고 화덕 앞에 잠시 선다. 불 좋아하세요? 민호가 묻는다. 음식 만드는 일 오래 했거든요. 불이 있어야 음식이 되니까. 민호의 얼굴이 굳는다. 요즘 그를 짓누르는 걱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길 건너편에 들어온 피자, 프랜차이즈, 항만 축제 납품 경쟁, 떨어지는 매출.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게가 흔들리고 있다. 정해준 사장이 마감 정리를 하며 말한다. 올해 항만 미식 페스티벌 선사 납품 계약 따내야 한다. 그거라도 못 따면 말끝을 흐린다. 이란이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는다. 잃어본 사람의 침묵이다. 화덕의 잔열이 아직 따뜻하다. 불은 꺼져도 온기는 남는다. 사람도 그럴 것이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온기가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다. 새벽 바람이 항구를 쓸고 간다. 내일도 불을 지피고 반죽을 치대고 손님을 맞을 것이다. 두 번째 인생이든 마지막 도전이든 손끝의 일만은 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다음 날 오후 박선영이 이란이의 손을 유심히 관찰한다. 빵칼을 쥔 각도, 화덕 그을음을 훑는 속도, 바닥에 떨어진 밀가루를 모으는 호흡까지 50년 가까이 반죽과 불을 다룬 장인의 눈은 예리하다. 이 손, 일 많이 했네요. 선영이 말한다. 어떤 음식 하셨어요? 한식이요. 경로식당에서 매일 100명분씩 만들었어요. 이란이가 담담히 답한다. 그럼 반죽 감각이 있겠네. 밀가루하고 친해봐요. 영업이 끝난 저녁, 선영은 남은 밀가루에 찹쌀풀을 한 방울 섞어보자고 제안한다. 수십 년 노하우로 터득한 비법이다. 수분을 오래 잡아주고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글루텐이 죽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안 돼요. 선영이 손목으로 물 온도를 재며 말한다. 사람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 이란이는 조심스럽게 따라한다. 한식 반죽과는 결이 다르지만 손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경로식당에서 새벽마다 만두피를 밀 때의 감각, 손칼국수 면을 뽑을 때의 탄력. 반죽은 숨을 쉬어요. 너무 세게 치대면 숨이 막히고 너무 약하면 힘이 없어져요. 선영이 반죽을 접었다 펴길 반복하며 보여준다. 이렇게 접고 돌리고 접고 돌리고 리듬이 있어야 해요. 1시간 후 화덕 앞으로 이동한다. 선영은 화덕 문을 열고 닫는 각도로 불의 상태를 읽는다. 불길 색깔 보세요. 주황빛이 강하면 온도가 높고 파란빛이 많으면 공기가 잘 돌아요. 화덕 문을 절반쯤 열며 설명한다. 연기색도 중요해요. 하얀 연기는 좋은 연소, 검은 연기는 불완전 연소예요. 이란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한식에서도 불 조절은 기본이다. 찌개 끓일 때 센 불, 약한 불, 뜸 들릴 때의 여운까지 재료마다 필요한 불의 세기가 다르다는 걸 안다. 장작 넣는 위치도 중요해요. 선영이 화덕 안쪽 구석에 참나무 토막을 밀어 넣는다.
한쪽에 몰아주면 열이 순환해요. 골고루 넣으면 온도만 올라가고 공기가 안 돌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네요. 냄비에 재료 넣는 순서, 젓는 방향까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란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선영의 얼굴이 밝아진다. 맞아요. 불과 재료 사이에서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거죠. 두 사람은 화덕 문을 여닫으며 불길의 변화를 관찰한다. 문을 완전히 열면 화력이 세지지만 열이 빠져나가고 너무 닫으면 산소가 부족해 불이 약해진다.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내일부터 출근 전에 1시간씩 연습해봐요. 반죽 감각 살리고 불 익는 법 익히고. 선영이 제안한다. 강민호도 처음엔 화덕을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불과 대화하죠. 이란이는 조용히 고마움을 표한다.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건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다. 60에 시작하는 두 번째 요리 인생. 불의 언어를 익혀가며 다시 음식과 만나고 있다. 화덕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간다. 내일 새벽에도 이 불을 지피고 반죽을 치대고 조금씩 나아갈 것이다. 항만 미식 페스티벌까지 열흘. 정해준 사장이 메뉴 회의를 소집한다. 좁은 주방에 네 사람이 둘러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마주한다. 선사 납품은 깨끗하고 반복 가능한 맛이 승부야. 그래도 우리만의 색깔도 보여줘야 하고. 정혜준이 메모지를 펼치며 말한다. 프랜차이즈랑 똑같이 하면 이길 수 없어.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연다. 전통 마르게리타와 마리나라로 가야 합니다. 검증된 맛이고 실수할 여지도 없어요. 급하게 새 메뉴 만들다가 망치면 어떻게 해요? 박선영이 반박한다. 그럼 차별화가 안 돼. 항구 도시니까 바다 냄새 나는 메뉴는 어때? 예전에 항만 노동자들이 점심으로 먹던 생선국 맛을 피자에 얹어보는 거야. 생선국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이에요. 한식이랑 섞으면 정체성이 흐려져요. 이란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연다.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봤는데요. 젊은 분들은 새로운 맛 찾고 나이 든 분들은 익숙한 맛 찾더라고요.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까요? 정혜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기본 메뉴는 안전하게 가고 시그니처 하나는 도전해보자. 라니 씨, R&D 좀 도와줄 수 있어? 민호의 얼굴이 굳는다. 자신이 5년간 지켜온 영역에 새 사람이 들어오는 게 못마땅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민호는 화덕 앞에 혼자 앉아 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독촉장을 꺼낸다. 아버지 병원비, 월세, 신용대출. 숫자들이 목을 조인다. 아버지가 이 가게를 시작한 건 민호가 중학생 때였다. 이탈리아에서 배워온 정통 기법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피자를 알려주겠다던 꿈. 하지만 요즘 손님들은 길 건너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돌린다. 더 저렴하고 더 달콤하고 더 자극적인 맛을 찾아서. 실험하다가 실패하면 다음 달 월세도 못 내요. 민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틀 후 이란이는 새벽 일찍 나와 시장을 돌며 재료를 살핀다. 멸치, 다시마, 무, 대파. 생선국의 기본 재료들이다. 어떻게 피자와 어울릴 수 있을까 고민한다. 오후에 민호와 마주쳤을 때 그의 날선 시선을 느낀다. 우리 화덕은 실험실이 아니에요. 민호가 낮게 말한다.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요. 이란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읽는다. 자신도 겪어본 감정이다. 경로식당이 침수될 때의 무력감,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공포. 민호 씨, 이란이가 조용히 말한다. 저도 잃어봤어요.
그래서 잃을까 두려운 마음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지키려면 변해야 할 때도 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화덕의 불꽃만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린다. 박선영이 나타나 분위기를 정리한다. 싸우지 마. 우리 모두 같은 배 탔잖아. 가게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야. 하지만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전통을 지키려는 민호와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이란이 그 사이에서 시간은 흘러간다. 축제까지 일주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축제 전날 오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다. 공급업체 실수로 단백질 수치가 높은 강력분이 도착한 것이다. 평소 쓰던 중력분과는 수분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 어떡해요? 민호가 당황한다. 반죽 스케줄이 다 꼬여요. 설상가상으로 항만 공사 비계 때문에 굴뚝 통풍이 막혀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 장마 탓에 토마토 산도도 평소보다 약하고 바질 납품은 아예 지연되었다. 망했다. 내일 심사인데. 정혜준이 머리를 감싸 안는다. 이란이는 강력분을 한 움큼 쥐어 만져본다. 이거 글루텐이 센 밀가루네요. 예전에 제빵할 때 써봤어요. 제빵이요? 민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경로식당 하기 전에 동네 빵집에서 일했거든요. 이런 밀가루는 반죽 시간을 늘려야 해요. 이란이는 오토리제 시간을 평소 2배로 늘려 글루텐을 가라앉히기로 한다. 그리고 성형 직전에 얇은 찹쌀풀 워시로 수분막을 입혀 질감을 부드럽게 만든다. 박선영에게 배운 기법을 응용한 것이다. 토마토 산도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박선영이 묻는다. 매실청 한 방울과 오이장아찌 우린 물을 섞어보면 어떨까요? 이란이가 제안한다. 신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어요. 민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장아찌를 피자예요? 그게 말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면 안 쓰면 되잖아요. 바질 대신에는 얇게 튀겨 부순 김부각 크럼블을 토핑에 섞는다. 해풍의 고소함을 살리면서 항구의 정취를 더하는 아이디어다. 멸치와 디포리뼈를 저온에 구워 올리브 오일과 살짝 유화한 멸치다시 오일도 만든다. 이건 너무 한국적인 거 아니에요? 민호가 여전히 저항한다. 맛만 좋으면 국적이 뭐가 중요해요? 박선영이 거들어준다. 이탈리아도 처음엔 토마토가 없었잖아. 아메리카에서 온 거지. 오후가 되어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간다. 하지만 화덕 통풍이 막혀 불길이 불안정하다. 피자 테두리가 고르게 부풀지 않고 중간중간 처진다. 이대로면 완전 망이에요. 민호가 화덕 앞에서 좌절한다. 이란이가 민호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민호 씨, 테두리가 파도 같아요. 억지로 펴려 하지 말고 그 파도 모양을 빌려주세요. 저는 바다의 향을 얹을게요. 처음으로 민호에게 정면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순간이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덕 문을 반쯤 열어 불길을 순환시킨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불균등한 열을 오히려 자연스러운 물결 모양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란이는 토핑의 수분을 일지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한다. 김부각 크럼블의 양, 멸치다시, 오일의 농도, 매실청과 오이장아찌 우린 물의 비율까지. 경로식당에서 매일 100명분을 똑같은 맛으로 만들었던 정확성이 발휘된다. 두 사람의 손끝이 처음으로 맞물린다. 민호의 파도 같은 테두리와 이란이의 바다향 토핑이 화덕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온도 좀 더 올려주세요. 이란이가 말한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민호가 반문한다. 김이 바삭해지려면 순간 고온이 필요해요. 믿어보세요. 민호가 장작을 하나 더 넣는다. 화덕 안에서 김부각이 바스락거리며 고소한 향을 뿜어낸다. 5분 후
새 메뉴 바다바람이 화덕에서 나온다. 파도 모양 테두리에 은은한 바다향이 어우러진 피자. 토마토 소스의 신맛과 멸치다시의 감칠맛, 김부각의 고소함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다. 박선영이 한 입 맛보고 엄지를 든다. 이거다. 정혜준도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이탈리아 피자지만 우리 바다 맛이 나네.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피자를 바라본다. 자신의 전통 기법과 이란이의 창의가 만나 탄생한 작품.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맛있다. 내일 이걸로 승부 봐요. 이란이가 조용히 말한다. 밤이 깊어간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제 도리킬수 축제 당일 오전, 인천항 일대가 미식 페스티벌로 활기에 넘친다. 달빛 포구 부스 앞에는 벌써부터 줄이 서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오후 심사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란이가 민호에게 말한다. 어제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민호는 여전히 불안하다. 화덕 온도, 반죽 상태, 토핑 배치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가게의 운명을 좌우한다. 오후 2시 심사위원들이 도착한다. 그 중에서도 노도윤 평론가의 등장에 주변이 술렁인다. TV 프로그램 열린 식탁에서 혹평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한마디가 식당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한다. 전통 마르게리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말하며 반죽을 펼친다. 5년간 갈고 닦은 솜씨가 빛난다. 토마토 소스를 원형으로 바르고 모차렐라를 고르게 올리고 바지를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화덕에서 나온 마르게리타는 완벽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깔끔하네요. 정통 기법을 잘 지켰어요. 이제 바다바람 차례다. 이란이와 민호가 나란히 선다. 어제 연습한 대로 호흡을 맞춘다. 민호가 반죽을 펼치면 이란이가 토핑을 올린다. 매실청과 오이장아찌로 조절한 토마토 소스, 김부각 크럼블, 멸치다시, 오일까지. 이게 뭡니까? 노도윤이 날카롭게 묻는다. 피자의 김이라니? 바다에서 나는 재료로 항구의 맛을 표현했습니다. 이란이가 담담하게 답한다. 화덕에 들어간 피자가 부풀어 오른다. 통풍이 여전히 불완전해서 테두리가 고르지 않지만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파도를 만든다. 김부각이 바스락거리며 고소한 향을 퍼뜨린다. 5분 후 바다바람이 완성된다. 심사위원들 앞에 놓이는 순간 은은한 바다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노도윤이 첫 입을 베어 문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그의 미간이 점점 풀린다. 한 입, 두 입 더 먹어본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피자를 맛본다. 흥미롭네요. 노도윤이 말한다. 짠내가 아니라 바람의 맛이 나요. 전통의 뼈대를 남기고 새로운 살을 붙였군요. 이탈리아 기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담았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묻는다. 누가 레시피를 개발했습니까? 이란이와 민호가 함께 일어선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연다. 저는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가 물려준 전통이 제 손의 기억이 사라질까 봐서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라니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전통은 박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라는 걸요. 이란이가 덧붙인다. 저도 모든 걸 잃어봤어요. 그래서 지키려는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피자는 민호 씨의 테두리, 제 바다, 선영 선배님의 불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박선영이 웃으며 거둔다. 나는 그냥 불 지폈을 뿐이야. 1시간 후 결과 발표. 달빛 포구가 선사 납품 계약을 따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후다. 정혜준이 두 사람을 불러 앉힌다. 라니 씨, 민호 씨, 둘 다 공동 헤드 피자이올로로 임명합니다. 각자 장점을 살려서 메뉴를 개발해 주세요. 저 같은 초보가요? 이란이가 놀란다. 초보가 아니에요. 50년 요리 경력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까지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박선영도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다. 반죽과 불 워크숍을 시작할 거야. 시니어와 청년을 함께 받아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몇 달이 지난 어느 오후 달빛 포구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진다. 항구 아이들이 모여 반죽을 치대며 질문을 쏟아낸다. 선생님, 이거 왜 쉬게 해요? 10살짜리 아이가 묻는다. 이란이가 웃으며 답한다. 사람도 반죽도 쉬어야 더 잘 부풀어 오르거든. 급하게 하면 맛없어져. 그럼 우리도 쉬어야 더 잘 클 수 있어요? 맞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잘하렴. 옆에서 민호가 아이들에게 화덕 사용법을 가르친다. 불은 무서워하면 안 돼. 대신 존중해야 해. 불이 우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거든. 한편 은행 창구에서 민호는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고 있다. 선사 납품 덕분에 안정된 수익이 생겼고 워크숍 프로그램도 호응이 좋다. 전통은 박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들 수 있게 가볍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민호가 대출 상담사에게 말한다. 우리가 그걸 증명했어요. 저녁 무렵 모든 일을 마치고 네 사람이 화덕 앞에 모인다. 불은 그대로 타오르고 있다. 문을 여닫는 각도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혜준이 말한다. 좋은 일이 더 많았죠. 이란이가 화덕을 바라보며 답한다.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새로운 꿈도 생기고 박선영이 장작을 하나 더 넣는다. 내년엔 더 큰 축제에도 나가볼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죠.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함께니까. 불꽃이 치솟으며 네 사람의 얼굴을 밝힌다. 잃었던 것들, 두려웠던 것들,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이불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새벽이 오면 또다시 불을 지피고 반죽을 치대고 손님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서로의 온기로 더 큰 불을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